순애는 텅 빈 쌀독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며칠 전 읍내 장터에서 억지로 꿔온 돈으로 간신히 쌀 한 되를 사왔지만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봉수는 마루에 앉아 싹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바늘에 실을 꿰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돌쇠는 툇마루에 앉아 연신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읍내에 가서 뭐라도 얻어와 볼게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안 된다. 네가 또 무슨 고생을 하려고. 괜히 나섰다가 험한 꼴만 당할라. 봉수는 순애의 말을 잘랐다. 순애가 구휼미를 받으러 갔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모진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돌쇠 배고파하는 꼴을 더는 못 보겠어요. 순애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때 만석이 밭에서 돌아왔다. 흑투성이 옷을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쌀독을 힐끗 보더니 오늘은 죽도 끓이기 어렵겠구나 하고 짧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쩍쩍 갈라져 있었다. 순애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아버지는 늘 그런 식이었다. 겉으로는 모질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다. 과거 독립운동에 연루되어 모진 고초를 겪은 후 그는 세상에 마음을 닫아버린 듯했다. 하지만 순애는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알고 있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버지. 순애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 날 새벽, 순애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다. 읍내 장터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장터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가뭄으로 일거리가 턱없이 부족했고 순애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절망에 빠진 순애는 털레털레 발길을 돌리다가 우연히 읍내 양반댁의 잔치 준비를 돕는 일꾼들을 보게 되었다. 순애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가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냉담하게 대하던 일꾼들은 순애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잔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며 잔심부름을 한 끝에 순애는 쌀 한 줌과 약간의 반찬을 얻을 수 있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양이었지만 순애는 그것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순애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쌀을 내밀었다. 봉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순애를 끌어안았다. 돌쇠는 쌀을 보자마자 뛸듯이 기뻐하며 밥을 해달라고 졸랐다. 순애는 서둘러 쌀을 씻어 솥에 앉혔다. 밥이 익어가는 동안 집 안에는 모처럼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밥 냄새를 맡은 만석은 굳은 표정으로 마루에 앉아 묵묵히 밥상을 기다렸다. 드디어 밥상이 차려지고 만석네 가족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쌀 한 줌으로 지은 밥은 양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가족들은 서로에게 밥을 양보하며 조금씩 나눠 먹었다. 순애는 아버지에게 밥을 더 드시라고 권했다. 하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하고 짧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는 딸의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차마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자리에 들기 전 텅 빈 쌀독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순애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달빛 아래
순애의 눈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순애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는 가족의 삶 전체가 짊어져 있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차근히 들려드리겠어요. 그날의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텅 빈 부엌을 서성였다. 봉수는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아 싹바느질 거리를 찾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읍내에 나가볼게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딜 간다고. 몸도 성치 않은 애가. 봉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다. 일자리를 알아봐야죠.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순애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건 순애가 읍내 일자리를 찾아 나섬 만석은 아침부터 밭일을 나갔다. 그는 어제 저녁 밥상에서 딸의 헌신을 목격한 후 더욱 굳은 결심을 했다. 그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동안 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의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과거 독립운동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신의 처지가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더욱 괴로웠다. 반응만석의 죄책감과 결심, 순애는 먼 길을 걸어 읍내에 도착했다. 읍내는 북적거렸지만 순애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식당, 방앗간 등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문의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나이도 어린 것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요즘은 일자리가 없어. 돌아가시오. 냉담한 말들이 순애의 가슴을 후벼 팠다. 결정 읍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애쓰지만 실패. 순애는 마지막으로 읍내 장터에 있는 큰 음식점을 찾아갔다. 주인은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였지만 순애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정을 이야기했다. 저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발 저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순애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주인은 순애를 한참 동안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래, 그럼 설거지라도 해보거라. 하지만 꾀부리면 당장 내쫓을 것이다. 결과 험한 음식점에서 설거지 자리를 얻음 돌쇠는 하루 종일 배고픔에 시달렸다. 그는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만 쳤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순애를 찾았지만 순애는 없었다. 어머니, 누나는 어디 갔어요? 돌쇠가 봉순에게 물었다. 읍내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갔단다. 봉수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봤다. 돌쇠는 누나를 걱정하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순애는 음식점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묵묵히 일을 했다. 그녀는 가족을 생각하며 고통을 참아냈다. 저녁이 되어서야 순애는 겨우 일당을 받았다. 그녀는 돈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다. 사건 고된 설거지일, 만석은 늦은 밤까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마당에 널어놓은 집단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장에 나가 집단을 팔아 살을 사올 계획이었다. 반응만석의 고된 노동. 순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곰팡내가 풀풀 나는 찐빵 몇 개를 샀다. 돌쇠에게 조금이라도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두운 밤길을 걸으며 순애는 빨리 집에 돌아가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결정 찐빵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감. 집에 도착한 순애는 봉순과 돌쇠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돌쇠야, 내가 맛있는 것 사왔어. 순애는 찐빵을 내밀었다. 돌쇠는 찐빵을 보자마자 신이 나서 덥석 받아먹었다. 봉수는 딸의 퉁퉁 부은 손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고생했어, 내 딸. 봉수는 순애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결과 가족과의 따뜻한 재회. 만석은 순애가 읍내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순애에게 다가가 말없이 어깨를 토닥였다. 순애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을 교환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집단을 팔기 위해 장으로 향했다. 그는 새벽부터 서둘러 집단을 수레에 싣고 먼 길을 걸었다. 하지만 장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집단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흉년으로 인해 집단이 흔해졌기 때문이다. 만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집단을 바라봤다. 사건 집단 가격 폭락. 그는 집단을 팔아 겨우 쌀 한 되밖에 살 수 없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 쌀 한 되로는 가족들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보였다. 반응 만석의 절망.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순애에게 쌀 한 되를 내밀었다. 이걸로는 며칠 못 버틸 텐데. 만석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순애는 아버지의 손에서 쌀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굳은 얼굴을 보며 더욱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결정 순애의 결심. 그날 저녁, 순애는 아버지 몰래 읍내 음식점으로 다시 향했다. 그녀는 주인에게 사정하며 앞으로 며칠 동안 품삯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인은 냉정하게 거절했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도록 음식점에서 굳은 일을 하며 주인에게 간청했다. 결국 주인은 순애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여 품삯을 조금 미리 내주기로 했다. 결과 품삯을 미리 받기로 함. 순애는 품삯을 받아 쌀을 조금 더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순애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고난을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쌀독을 확인했다. 어젯밤 읍내에서 얻어온 쌀 덕분에 쌀독 바닥이 아주 조금은 덮여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다. 순애는 쌀을 움켜쥐고 셈을 했다. 이걸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아버지와 어머니, 돌쇠까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돌쇠는 아침부터 배고프다고 칭얼거릴 텐데. 순애는 결심한 듯 쌀독 뚜껑을 덮고 쌀을 조금 덜어냈다. 제일 낡은 옹기에 몰래 담아 다락 깊숙한 곳에 숨겼다. 혹시 모를 날을 위해 비상식량을 남겨두기로 한 것이다. 아침 식사 시간. 만석은 밥그릇에 담긴 밥의 양이 평소보다 적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만석은 밥을 삼키기가 어려웠다.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을 먹었다. 봉수는 그런 만석의 표정을 살피며 안타까워했다.
만석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밭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더 억척스럽게 밭을 갈았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제발, 올해는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돌쇠는 아침을 먹고 나서도 배가 고프다고 수네를 졸랐다. 누나, 나 배고파. 밥 조금만 더 줘. 수네는 돌쇠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거짓말을 했다. 돌쇠야, 밥이 다 떨어졌어. 조금만 참아. 누나가 맛있는 거 구해다 줄게. 돌쇠는 실망한 표정으로 시무룩해졌다. 그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쳤다. 수네는 그런 돌쇠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차라리 자신이 굶는 편이 나을 텐데. 수네는 돌쇠에게 찐 감자 하나를 쥐어주었다. 감자는 수네가 아껴두었던 마지막 남은 식량이었다. 돌쇠는 감자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수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수네는 돌쇠의 웃음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섰다. 봉수는 수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수네야, 힘들지? 엄마가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 수네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봉수는 수네의 굳은 표정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수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우리 수네, 정말 고생이 많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내 몸도 소중하니까. 수네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꼭 이겨낼 거예요. 수네는 어머니에게 굳게 다짐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저녁이 되자 만석은 밭에서 돌아와 툇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수네는 그런 아버지에게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며 말을 걸었다. 아버지, 힘드시죠?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만석은 수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수네의 얼굴에서 왠지 모르게 수척해진 기색을 느꼈다. 만석은 물수건을 받아들고 수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수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만석은 수네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수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과묵하고 무뚝뚝한 아버지였다. 만석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하게 눈물이 맺혀 있었다. 수네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며 아버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가족이라는 끈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었다. 아버지, 힘드시면 그냥 말씀하세요.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수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걱정 말 거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굳건했지만 수네는 그 안에 숨겨진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수네는 몰래 읍내 장터로 향했다.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얼굴에는 검댕을 묻혀 행색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고휼미를 얻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과거 아버지의 일 때문에 수네는 냉대와 멸시를 받아야 했다. 저 집 딸년 아니야? 독립군 놈 핏줄은 믿을 수 없어. 매몰찬 말들이 수네의 귓가에 꽂혔다. 결국 수네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초저녁, 텅 빈 쌀독을 바라보는 순애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때 봉순이 순애를 불렀다. 순애야, 잠깐만 이리 와 보렴. 봉순은 낡은 바느질 상자를 열어 곱게 접힌 흰 봉투를 건넸다. 이건? 순애가 물었다. 내가 밤마다 싹바느질해서 모은 돈이다.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쌀이라도 조금 사오렴. 봉순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순애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제가 죄송해요. 봉순은 순애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란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그날 밤, 순애는 어머니가 준 돈으로 쌀을 조금 사왔다. 겨우 쌀 한 줌이었지만 온 가족은 모여 앉아 허기를 달랬다. 며칠 후, 만석은 새벽부터 밭으로 나갔다. 텅 빈 밭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 그때 순애가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제가 밭을 좀 도와드릴게요. 만석은 순애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몸도 약한데 쉬어라.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순애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어엿한 처녀인데 아버지 짐을 덜어드려야죠. 그렇게 순애는 아버지와 함께 밭일을 시작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순애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메고 물을 댔다. 만석은 그런 순애를 묵묵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딸에게 모진 소리를 했지만 속으로는 늘 미안해했다. 특히 순애가 과거 독립운동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볼 때면 더욱 그랬다. 어느 날 저녁, 만석네 가족은 텅 빈 마루에 둘러앉아 있었다. 솥 안에는 멀건 죽조차 끓이기 어려울 정도로 양식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다. 돌쇠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울먹였다. 엄마, 배고파요. 봉수는 돌쇠를 안고 달랬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때 만석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순애야, 잠깐만 이리 와 봐라. 만석은 순애를 데리고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태극기와 몇 권의 낡은 책이 들어 있었다. 이건? 순애가 물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쓰던 물건들이다. 만석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아버지. 순애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하게 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만석은 태극기를 꺼내 순애에게 건넸다. 이걸 가지고 읍내에 가서 팔아라. 순애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안 돼요. 이건 아버지한테 너무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만석은 순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건 내 동생 배불리 먹이는 거다. 순애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순애는 태극기를 품에 안고 읍내로 향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물상을 찾아갔다. 고물상 주인은 태극기를 살펴보더니 낡았다는 이유로 헐값에 사려 했다. 순애는 눈물을 머금고 태극기를 팔았다. 그녀는 돈을 받아들고 곧바로 쌀 가게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돈으로는 쌀 한 대박조차 살 수 없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순애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다.
순애는 빈 쌀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그때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가 태극기를 팔라고 한 진짜 이유를.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독립운동에 대한 모든 미련을 끊어내려 했던 것이다. 그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신념마저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애는 통곡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고통과 희생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아버지에게 태극기를 판 돈을 건넸다. 만석은 돈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담배를 피웠다. 그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때 봉순이 밥상을 들고 나왔다. 밥상 위에는 흰 쌀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이게 웬 쌀밥이에요? 돌쇠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봉수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돌쇠 맛있는 쌀밥 먹어야지. 순애는 쌀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어머니가 어디서 쌀을 구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봉수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읍내 부잣집에 가서 싹바느질을 해주고 쌀을 얻어온 것이었다. 순애는 어머니의 희생에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거렸다. 만석은 쌀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그는 가족들에게 쌀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일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다. 봉수는 돌쇠에게 쌀밥을 먹였다. 돌쇠는 맛있게 밥을 먹으며 연신 싱글벙글 웃었다. 순애는 돌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태극기를 팔아 얻은 돈으로 산 쌀로 지은 밥을 동생에게 먹이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때 만석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는 쌀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순애에게 내밀었다. 순애야, 너도 먹어라.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버지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만석은 순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다. 너도 힘들었을 텐데 먹어야 한다. 순애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숟가락에 담긴 쌀밥을 조심스럽게 받아 먹었다. 쌀밥은 따뜻하고 맛있었지만 순애는 목이 메어 제대로 삼킬 수 없었다. 순애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순애는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슬픈 운명을 한탄했다. 그녀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순애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읍내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어떤 힘든 일이라도 묵묵히 해낼 자신이 있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읍내로 향했다. 그녀는 읍내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그녀는 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 등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 그녀는 자신이 번 돈으로 쌀을 사서 집으로 보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순애의 고생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읍내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독립군 놈 딸이라며 손가락질했고 그녀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다. 순애는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꿋꿋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순애는 읍내 다리 밑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는 춥고 배고팠지만 잠이 들기 전 가족들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가족들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새벽이 밝아오면 다시 읍내 시장으로 나가 일을 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가족들을 지켜낼 것이다. 그녀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뻐근한 몸을 일으켜 읍내 장터로 향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걸으며 어제 겪었던 모멸감을 애써 잊으려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멸시하는 듯한 말들은 잊혀지지 않았다. 장터 어귀에서 순애는 싹바느질 거리를 구하는 어머니를 만났다. 봉수는 야윈 얼굴로 순애를 보며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순애야, 어서 집으로 가거라. 아침은 먹었느냐? 순애는 괜찮다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순애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짐을 나르거나 가게 일을 돕거나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품삯은 너무나 적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쌀 한 줌 사기 어려웠다. 해가 저물 무렵 순애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초가집 마루에 앉아 저녁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솥 안에는 멀건 죽조차 끓이기 어려웠다. 만석은 굳은 얼굴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돌쇠는 배가 고픈 듯 칭얼거렸다. 순애는 애써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오늘 장터에서 돈을 조금 벌었어요. 내일은 쌀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만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봉수는 순애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다. 돌쇠는 누나의 품에 안겨 배고픔을 호소했다. 순애는 동생을 다독이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돌쇠야, 조금만 참아. 내일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순애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꺼냈다. 그녀는 쌀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부었다. 그리고 몰래 볏짚 몇 개를 더 넣어 불을 지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순애는 몰래 죽을 끓였다. 죽이 완성되자 순애는 죽을 작은 그릇에 담아 아버지에게 가져갔다. 만석은 죽을 보자 깜짝 놀라 순애를 바라봤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귀한 쌀을 어찌? 순애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는 힘을 내셔야 해요. 만석은 딸의 눈물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죽을 먹었다. 그는 죽을 먹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는 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 후로도 순애는 읍내 장터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 시간이 흘러 보릿고개가 끝나고 풍년이 찾아왔다.
만석네 가족은 다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순애는 훗날 자신이 겪었던 고생을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갔다. 순애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순애는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을 느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한 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